여러분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주유소 가격표를 무심코 지나칠 것입니다. 리터당 1,600원. 혹은 1,700원. 이 숫자가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날 아침 이 숫자가 3,000원으로 바뀌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진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야 하나? 전기차 중고가 떡상각인가? 와 같은 농담 섞인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페르시아만 입구에 위치한 좁은 해협 호르무즈에서 시작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위협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이 약 33km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 액화천연가스 수송량의 3분의 1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혈액인 원유, 그중 약 70%가 이 좁은 물길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이 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재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상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 계량적 실체부터 우리 내면의 심리적 동요,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이익을 보는 자들의 구조까지 4계층에 걸쳐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첫 단계로 우리는 이 위협의 구체적인 숫자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에 집중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생명선 그 자체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들이 모두 페르시아만 내부에 위치합니다. 이 국가들에서 출발한 유조선은 예외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태평양으로 나와 한국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약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지납니다. 이는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는 약 280만 배럴 수준인데 이 중 약 196만 배럴이 매일같이 이 좁은 통로를 거쳐온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해협을 봉쇄한다면 한국으로 향하던 유조선 10척 중 7척이 바다 위에서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닙니다. 에너지 동맥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전략 비축유 SPR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 비축유는 약 600만 배럴 규모로 이는 외부 원유 도입 없이 약 106일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일이라는 기간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유사들의 상업 비축유가 먼저 소진되고 국민들의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며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대체 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과거 1차 오일 쇼크 당시 유가는 불과 몇 달 만에 4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그보다 더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적 현실이 우리 주유소의 가격표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그 충격의 전파 과정을 단계별로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되는 순간 가격의 도미노는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원유가 주유소 휘발유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국제 원유 시장입니다. 봉쇄 소식이 전해진 직후 뉴욕 상업거래소와 런던 ICA 선물거래소의 유가 그래프는 수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 산원유 가격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배럴당 20에서 30달러 이상 급등하며 시장은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증발할 수 있다는 공포는 투기 자본을 끌어들이고 유가는 실제 수급과 무관하게 심리적 요인만으로도 배럴당 150달러, 심지어 200달러 선을 위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국내 도입가입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통상 중동 산유국과 장기 계약을 맺고 원유를 도입하지만 가격은 국제 유가에 연동됩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폭등하면 정유사들이 원유를 사오는 비용 자체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기에 더해 유조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등 대체 항로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운송기간을 최소 2주 이상 늘리고 운임과 보험료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이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원유 도입 원가에 전가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입니다.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 경유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상승분은 즉시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정부가 유로세이나 카드를 꺼내들 수 있지만 원가 자체가 2배 이상 뛰어버린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터당 700에서 800원 수준의 세금을 모두 없앤다 해도 근본적인 가격 상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바로 우리가 마주할 주유소 가격표입니다. 정유사에서 출고된 기름은 각 주유소로 공급되고 여기에 유통마진과 임대료, 인건비 등이 더해져 최종 소비자가가 결정됩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500원을 돌파하고 200달러에 근접하면 3,000원 시대는 현실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운전자의 부담이 커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화물차 운송비가 급등하며 모든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모든 공산품과 식료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숫자로 본 이 끔찍한 시나리오는
왜 이토록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합리적 계산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3,00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단순히 경제적 계산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강력한 인지적 왜곡, 즉 심리적 편향이 깊숙이 개입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생생하고 감정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를수록 그 사건의 발생 빈도나 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뉴스 화면에서 보았던 미사일 발사 장면, 불타는 유조선, 긴급 속보를 전하는 앵커의 굳은 표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 뇌리에 깊이 각인됩니다. 반면 전략 비축유 106 1분 확보, 에너지 수입 다변화 정책과 같은 정보는 추상적이고 지루한 숫자의 나열에 불과해 쉽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제 통계적 확률보다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파국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 수백만 분의 1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 수만 분의 1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언론이 비행기 사고를 훨씬 더 극적이고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갈등과 위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통해 사건을 보도하고, 이는 우리의 가용성 휴리스틱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여기에 손실 회피, 편향이 더해집니다.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약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기름값이 100원 오르는 것에서 느끼는 고통은 100원 내리는 것에서 얻는 기쁨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물가가 오른다는 공포는 우리의 자산을 잃는다는 직접적인 손실의 감각을 일깨우고, 이는 비이성적인 판단, 예를 들어 주유소 앞에서의 사직이나 불필요한 공포감 확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동요는 어떻게 사회 전체의 집단적 패닉으로 번져나가는 것일까요? 개인의 인지적 왜곡은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강력한 확산기를 통해 사회 전체의 집단적 불안으로 증폭됩니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프레이밍 효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정보라도 어떤 틀을 통해 전달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해석과 반응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언론은 미이란 갈등 격화, 육아 3,000원 시대 오나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위기 프레임을 설정합니다. 이는 시청자의 주목을 끄는데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사안의 복잡성과 대안 가능성을 지워버리고 오직 파국적 결말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90%의 확률로 안전하게 통과라는 긍정적 프레임 대신 10%의 봉쇄 위험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대중의 인식은 점차 비관적인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불안감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여기서 밴드웨건 효과, 즉 군중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전기차 주식을 지금 사야 한다. 기름을 미리 가득 채워둬야 한다. 와 같은 의견들이 다수 의견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고 다수의 행동을 따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으려는 심리적 지름길이지만 종종 집단적 비합리성으로 이어집니다. 특정 주식 종목이 급등하거나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는 현상은 이러한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또한 확증 편향은 이러한 믿음을 더욱 강화합니다. 한번 유가 폭등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 자극적인 뉴스, 커뮤니티의 불안 섞인 글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반대되는 정보, 정부의 공식 발표, 전문가의 차분한 분석은 무시하거나 폄하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개인의 막연한 불안은 집단적 확신으로 변모하고 사회 전체는 실제 위험보다 훨씬 큰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불안과 혼란 속에서 차분하게 이익을 챙기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보이지 않는 수익 구조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플레이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단연 산유국과 글로벌 석유 기업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중동 산유국에게는 단기적인 수출에 어려움을 주지만 동시에 그들이 보유한 원유의 가치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립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오르면 재고 자산의 가치만으로도 수천억 달러의 평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미국, 러시아, 브라질 등 중동 외지역의 산유국들은 반사 이익을 얻으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엑슨모빌, 쉘과 같은 거대 석유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는 원자재 시장의 트레이더와 투기 자본입니다. 이들은 실제 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변동성 자체를 수익원으로 삼습니다. 위기 발생 가능성이 감지되는 순간 이들은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파생상품, 선물, 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언론과 시장의 공포 심리를 이용해 가격을 더욱 끌어올린 뒤 정점에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고 시장을 떠납니다. 이들의 투기적 거래는 실제 수급 상황과 무관하게 유가의 변동성을 극대화하며 최종 소비자인 우리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해운 및 보험업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은 전쟁 위험 할증료라는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긴장이 고조되면 이 할증료는 수십 배까지 치솟습니다. 또한
봉쇄를 우회하기 위한 장거리 항해는 운송기간을 늘려 사실상 운항 가능한 선박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는 유조선 운임의 급등으로 이어져 해운사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수익을 안겨줍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에너지 및 관련 산업 역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유가 폭등은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투자자들은 화석연료의 불안정성을 재인식하고 대체 에너지 분야로 자금을 이동시키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는 모두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공포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교하게 설계된 수익 모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제적, 심리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토록 에너지 안보라는 가치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름값 변동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계부의 숫자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의 안정성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기름값 3,000원이라는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단순한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차를 몰고 직장으로 가고 트럭이 신선한 식료품을 마트로 배송하며 공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 모든 현대 문명의 시스템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유가 폭등은 이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고통은 물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유가 안정에 대한 갈망은 단순히 돈을 아끼고 싶다는 욕구를 넘어 예측 가능한 내일을 보장받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안전 욕구와 직결됩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는 국가의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정 국가나 세력에 의해 에너지 공급이 좌우된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와 국민의 삶이 외부 요인에 의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오일 쇼크를 겪으며 우리는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략 비축유를 관리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이면에는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지키고 싶다 는 소박하지만 절실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문제는 경제 논리를 넘어 사회적, 심리적 안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위협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그것이 가져올 계량적 충격과 우리의 심리적 반응,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익 구조와 사회적 가치까지 다층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공포스러운 전망이 가득했지만 중요한 것은 위협을 인지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현명한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전략 비축의 효율적 관리와 국제 공조를 통한 해협의 안정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유가 급등 시 유로세 인하와 같은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에너지 수입선을 중동외 지역, 예를 들어 미주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하고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국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위기 상황일수록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이나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정보에 휩쓸리기보다 정부의 공식 발표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분석을 참고하며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가용성 휴리스틱과 군중심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대비책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 등은 유가 급등 시 가계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수혜를 입는 정유주나 대체 에너지 관련 주식을 일부 편입하는 것도 위험을 분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언젠가 다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지정학적 상수입니다. 이 위기를 막연한 공포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미래를 위한 차분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본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품격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